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실손 전환이 잘 안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전환 안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더 전환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안되는 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고, 잘 안돼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전환제도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조금씩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정보는 설명드리고 뒷부분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으로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2017년 4월 이전 실손 가입자, 1, 2세대 실손 가입자는 무심사로 아래 별표친 내용처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심사로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었고, 연령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손 전환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80세 만기 상품이었다면 100세로 전환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3대 비급여 특약이 가입되는지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자 말씀드렸고, 보장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지 그것도 확인을 하자. 기존의 가입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그걸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은 좀 하고 알고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대한 당일 처리를 하셔야 그 전환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설계사 도움받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시면 지점 방문해서 풀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좀 알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능하면 4세대 실비 출범 전에 전환을 완료하자. 이왕 전환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2021년 7월에 4세대 실비가 출범하고 보장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넘어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험회사별로 전환 방법 절차가 모두 상이하다, 이거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잘 물어보시고, 내가 가입된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세요. 그러면 실손 전환이 잘 안되는 유형, 첫 번째 유형, 일반 상해 의료비 가입되신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 그 중에서는 일반 상해 의료비란 특약에 가입된 분들이 계세요. 여기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질병 같은 경우는 질병 입원 의료비로 되어 있고 질병 통원 의료비로 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3,000에 1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상해 쪽은 이렇게 입원 통원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일반 상해 의료비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고로 의사의 치료 시, 그러니까 뭐 입원 통원 뭐 그런 구분이 없어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한다, 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내는 병원비를 여기서 지급을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일반 상해 의료비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입원과 통원이 묶여있는 특약이고 최고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크지 않아요. 뭐 500만원 가입된 분도 계시고 300만원 가입된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좀 불안하죠. 금액이 좀 작으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나 본인 부담금이 없고 100% 다 지급하니까 교통사고 나고 산재사고 나도 50% 중복 보장이 됩니다. 실비에서 별도로 보장이 또 돼요. 그게 좋다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좋다고 하시는 거고,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 뭐 급여 비급여 다 보장이 또 되니까 그 부분도 장점이고,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6개월 내에 치료를 마무리해야지 그 넘어가서 받는 치료는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특약이기 때문에 많이 유지를 또 하고 하시지만, 근데 보험료가 좀 비싸고 또 가입 금액도 작은 경우가 많아서 전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신 거죠. 뭐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전환한다는 조건 하에서 봤을 때 현황은 일부 회사에서는 이런 일반 상해 의료비가 있더라도 전환이 되십니다. 근데 이 전환해주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다른 회사들은 전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럴 때 상해는 안 되니까 질병 실비만 전환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입원 통원 약제로 분리해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다른 회사들도 전환을 계속 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안 되는 회사도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대안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질병만 전환이 되니까 질병만 전환하는 방법이 있겠죠. 질병만 전환하시고 상해 실비는 다른 회사에도 추가로 가입하는 거예요. 상해 실비만. 그렇게 하면 질병 하나, 상해 하나 이렇게 가입이 되니까 그렇게 가입하시면 되는데, 상해 실비만 추가로 가입하는 회사를 찾으셔서 설계사 도움 받으셔야죠. 그분 통해서 상해 실비만 추가로 잘 가입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게 가능하시면 그때 이제 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질병만 전환할 때 3대 비급여 특약은 가입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 따라 달라요. 또 경우에 따라 내가 도수 치료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또 특약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질병만 전환하는 경우를 물어보실 때에도 3대 비급여 특약이 가입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되세요. 3대 비급여 특약까지 가입이 잘 된다. 그리고 상해 실비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설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가장 깔끔하죠. 질병 전환하면서 3대 비급여 특약을 여기 가입하고 그리고 상해 실비만 추가로 가입되니까 3세대 실비로 다 무사히 넘어오는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질병 전환할 때 3대 비급여 특약이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3대 비급여 특약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또 내가 병원을 또 자주 가는 사람인가? 이게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제 뭐 그런 것들 내가 많이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방법으로 전환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세대 실비가 출범하는 7월 2021년 7월에 출범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전환 조건이 조금 더 개선되는지를 좀 기다렸다가 그 전에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회사별로 이제 전환 조건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회사도 안 되다가도 이제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다가 7월 전에 넘어가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7월에 4세대 실비 출범만 안 하면 좀 한참 기다렸다가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좀 엮여 있어 가지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로 그냥 유지할 만하다 기존 실비 그러면 좀 더 유지하시다가 도저히 형편이 안 됐을 경우 실비 너무 비싸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4세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차피 3세대 실비 지금 넘어오셔도 15년 후에는 4세대로 넘어가니까 4세대로 빨리 가는 거죠. 보장이 좀 더 안 좋지만 보험료는 더 저렴한 효과도 있으니까 뭐 정 안 되면 이 방법이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번, 2번, 3번 같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가장 잘 맞게 한번 선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없는 부분이니까 내 상황에 맞게 잘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실손 전환이 잘 안 되는 두 번째 유형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만기가 짧은 실손 가입자. 보험 기간이 좀 짧은 경우 이럴 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자녀 보험 같은 경우 많이 이렇게 돼 있죠. 보험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만 보장받는다, 30년 동안만 보장받는다. 그런 보험일 경우에 이제 만기가 짧기 때문에 백세 상품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 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보험 기간이 보면 2008년 1월부터 2028년 5월까지 돼 있네요. 보험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자녀 보험을 뭐 30세까지만 가입해 놓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 기본 계약이 20세 만기, 30세 만기 그렇게 만기가 짧아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실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계약의 만기를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비가 어차피 20세, 30세 만기로 이제 끝나버리니까 백세 상품으로 새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20년 만기 상품에 기본 계약이 이렇게 있고 후유장애로 들어있죠. 그 밑에 이제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또 뒤에 질병 통원 의료비까지 해서 실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기가 짧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현황은 일부 회사는 100세로 전환이 가능하고 또 일부 회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험회사에 꼭 문의를 해보시고 안 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환이 안 되니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야죠. 그래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 내 병력, 치료력, 그리고 보험금 청구력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건강하고 고지 의무가 없을 때 해지하고 새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가입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단 선심사 넣어보는 방법을 제가 93편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 참고해 보시고 먼저 선심사를 한번 넣어보시는 거죠. 잘 가입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우리 자녀 상황이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넘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라고 판단될 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 정 안 되면 이거는 설계사 도움을 좀 받아보셔야 되세요. 설계사한테 할 때 단독으로 실비 가입이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저렴한 상품 하나 가입하더라도 가입하시면서 도움을 받아보셔야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좀 2018년 자료긴 하지만 착한 실손 이전에 가입한 실손 계약자가 착한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전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내용을 보니까 현재에도 착한 실손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만기 연장 80에서 100세까지 등이라고 되어 있죠.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전환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전환 절차가 편리해지고 좀 더 보장이 좋게 잘 전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자, 결론으로 정리해 볼게요. 실손 전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자.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때는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셔야죠. 내 상황에서 최대한 잘 알아보시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서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